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 넓고 깊게 고민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해 변화를 촉진하고 기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해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적용할지 부담은 줄이면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기업 또한 상당수입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발자와 분석가가 실제 현장에서 접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고민을 공유하고 고민의 해답이 될 다양한 솔루션과 그리고 성공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넥스알 이승화 R&D 센터장님, 그리고 KT DS 데이터 DX 개발팀의 이유진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이승화 센터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기업 KT넥스알의 R&D 센터장 이승화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기업 고객들의 데이터 기반인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 전문가들과 공감해온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유진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DS 이유진입니다. KTDS는 KT그룹의 IT 전문 기업입니다. KT그룹을 비롯해 통신, 금융, 유통, 공공 등의 분야에서 IT 시스템 통합, 운영, 자산 공급 등과 같은 전통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KT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 데이터 플랫폼 전환의 전 과정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개발자로서 현장에서 체득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 전환 시 마이그레이션 성공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발자와 분석가 두 분을 통해서 약 50분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KT그룹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 두 곳의 사례를 모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발표가 진행되고 이후 약 10분 동안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해주신 질문은 KTDS와 KT넥스알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Q&A 세션에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자회사인 우리 KT넥스알과 공통된 기술적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현장에서 체득한 고객의 고민을 공유하고 또 해답을 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금일 웨비나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요. 웨비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승화 센터장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기업 고객이 실제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공유드리고 KT넥스알이 제안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고객이 실제 고민하고 KT넥스알이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큰 흐름이 먼저 나타난 시기가 2013년인데요. 2006년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기술적 안정화를 거쳐서 2012년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 2013년 비로소 빅데이터적인 흐름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RDBMS에 저장된 트랜잭션 데이터나 그냥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대시보드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주 큰 데이터셋이나 뭔가 분석 또는 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고 해당되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는 한 팀 하나가 한 달 동안 한 약 2주에 걸쳐서 보고서를 하나씩 이렇게 생성해내던 시스템들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데일리로 바뀌게 되고요. 이 데일리로 바뀌게 되는 효과를 본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많은 시스템들을 전환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시스템은 기존에 그냥 단순히 통계적인 대시보드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전문적인 분석 시스템들 또는 뭔가 보안이라든지 통신에서의 이런 모니터링, 이런 전문 시스템들을 다 대체해 나가는 스텝을 밟게 되고요. 기존에 싼 스토리지로 되어 있던 것들이 다 분산형 스토리지로 변화가 되고, 슈퍼돔에서 아주 비싸게 유지되고 있던 시스템들이 그냥 일반적인 X86 시스템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고객들의 고민은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운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자바 프로그램이나 그냥 C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던 것들을 SQL 기반의 그냥 더 데이터와 밀접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발생을 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때 DB 엔지니어 자체를 또는 DB 개발자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엔진 자체를 직접 개발을 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레벨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나 권한에 대한 관리, 또 오디팅이라든지 특히나 데이터에 대한 암복화를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가 자연스럽게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데이터들의 고액이 2펩타바이트에서 15펩타바이트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데이터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억 건 정도의 처리량이었는데 이게 800억 건까지 늘어나면서 배치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양이 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이유가 있죠. 고객들은 더 이상 다음 날까지 이런 보고서를 기다려주는 그런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지금의 데이터를 더 비즈니스적으로 밀접하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뭔가 디텍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실시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때 일어났던 흐름이죠. 이렇게 발전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2017년이 되면서 AI 머신러닝으로 시대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이벤트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 세계가 딥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눈을 뜬 그런 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활용하던 고객들은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를 더 찾아내기 위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특히 이때는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투자와 노력이 있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는 이미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집적이 돼서 스키마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에서의 정확도가 낮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처리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를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원천을 가지고 분석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원천을 저장해 놓고선 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싸고 큰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생태계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요. 원천이 싸고 큰 스토리지에 잔뜩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더 많은 분석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탐색적 기법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더 빠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게 되고요. 당연히 모아서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각 조직별로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던 것들을 다 한 번에 모아야 되겠죠. 그럼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여러 분석가들이 한 번에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치 전체 데이터를 어떤 분석팀에서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거를 처리하는데 전체 자원들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분석가들은 이제 자원이 없어서 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되고, 이 자원을 효율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법들이 밑단에 인프라적으로 덧붙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스택 자체가 이미 표준화돼서 나온 게 이제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클라우드화 되면서 이제 자원을 관리해야 되니까요. 전체 그냥 통 시스템이 아니라 클라우드화 돼서 자원이 관리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웨어하우스랑 배치를 위한 이런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는 것 자체도 낭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비용, 효율성하고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죠. 클라우드니까요. 그러면서 다음 2020년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 분석 환경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또는 이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도입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AI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이 오토메이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AI 에브리웨어라는 얘기가 마케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분석이 실제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엔드단의 시스템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 ML 또는 MLOps, 모델옵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부상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서비스로서 빅데이터나 서비스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뒷단에 분석을 하고 AI가 쓰이고 이런 모델들이 더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엔드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전달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들의 일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근데 분석가들의 일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분석가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도구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지면서 더 편의적인 또는 서비스로의 이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제품화가 되고, 데이터의 제품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외부로 판매되는 데이터들이 늘어났고요. 또는 조직 내에서도 데이터가 제품처럼 생산 공장을 거쳐서 생산이 되면서 필요한 쪽으로 제공이 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기존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그냥 레포트나 또는 뭔가 보고를 위한 최종단의 정보계 시스템이었던 것들이 2020년 이후로는 그냥 딱 중간단의 일종의 재료로서 또는 분석을 위한 기반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도구들이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인 플로우들이 다 분석과 AI,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에 맞춰서 변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고객들이 이 데이터가 다 뭔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고객들의 고민들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고객들의 고민들, 고객의 니즈들은 다 이 시기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문제이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 흐름에서 그럼 2023년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AI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환경으로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그냥 제너럴한 데이터 환경들이 이제는 산업별로 또는 분야별로 뭔가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게 될 거고요. 데이터 팀이 그냥 전부 다 하던 것들이 이제는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 공정마다의 그 전문화된 팀들이 분화돼서 생겨나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비자들이 이제는 더 편리한 도구들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부분, 그다음에 모든 AI적인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KT 클라우드에서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로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문서화, 데이터 목록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퇴사를 하고 데이터 관리하던 사람들이 뭐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다른 일이 바빠서 잘 관리를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을 사용하려다 보면 오래된 데이터고요. 이게 맞는 건지 또는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모르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다 AI의 자동화와 결합이 돼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뭔가 사용을 하고 제공하려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AI를 통해서 분석 또한 우리가 증강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분석을 하는데도 AI가 이제 쓰이게 되는 부분이죠. AI를 통해서 좀 더 자동화된 뭐 자연어로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앞단의 전처리나 이런 부분을 AI로 그냥 해버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엔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ML 모델 자체가 이제는 운영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시기, 그다음에 모델 자체의 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지금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고객들이 도대체 어떤 니즈와 고민들이 있었는가를 보면요. 일단은 데이터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분석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뽑아낸 이런 분석 결과나 또는 AI 모델은 진짜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언제 생겨난 거고 이게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필터링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바뀐 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되게 많은 도구들이나 서비스들, 그 다음에 밑단의 시스템들이 붙게 되고요. 데이터가 애초 처음 생성될 때부터 최종적으로 소비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보여주고 관리할 것이냐가 고객들의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부분인데요. 암호화나 스토리지에서의 암호화, 네트워크단에서의 암호화, 뭐 말 그대로 처리되는 부분에서 또는 전달이 될 때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이제는 양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동형 암호라든지 이런 기술들까지도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소위 이제 멸종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동화나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는 어디 있는가라는 고민인데 이제 쓰려고 봤더니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 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디서 찾아서 내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어, 데이터를 계속 핸들링을 하시다 보면 시스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뭔가 마케팅에서 올해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또 생겨나야 되는가? 새로운 클러스터와 새로운 시스템이 늘어나고 이걸 위한 단독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적용이 되고 그럼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또 복사해서 넣어놓고서는 여기서 재가공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고객들의 물음이었죠. 그다음에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분석 코드라는 부분들이 보통은 뭐 파이썬이라든지 R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라이브러리나 환경이 과연 5년 뒤에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인 거죠. 지금이야 작업을 해놓고 이걸 작업한 사람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활용되고 나서 5년 뒤쯤에 다시 얘를 갱신하던가 또는 다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 환경이 과연 그때도 돌아가는 환경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집 단계에서 수집에 대한 정보를 바로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빅데이터잖아요. 밑에 뭐 한 페타급의 데이터들 한 600억 건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 요청하세요. 웹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2초 내에. 자, 그러면 600억 건 2초 내에 그 웹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의 고민으로 잡히고 있죠. 그래서 자원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성능에 대한 부분, 뭐 당연히 보안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부분,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고요. 이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고객의 요구 사항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 데이터 환경이 구축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짜임새 있게 다 보안적인 부분이나 권한적인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뭐 자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네, 저희 경쟁사의 화제로 인한 DR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화가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스토리지랑 컴퓨팅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고 컴퓨팅을 어떻게 효율화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클라우드에서의 컴퓨팅은 원래 한 대로 100시간을 돌리나 100대로 1시간을 돌리나 요금이 똑같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당연히 100대로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100대를 쓰자고 100대의 모든 게 그냥 이렇게 클러스터가 다 스토리지까지 이만큼 구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지만 분리된 환경에서 스토리지는 그대로 성능을 내면서 컴퓨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왕이면 아예 서버리스로 그냥 제로부터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부분, 요금도 되게 작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저장에 대한 부분이죠. CS를 분리를 가져가고 DR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동이나 중복 없이 한 군데에 있던 것들을 목적별로 그냥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비용 대용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블록 스토리지나 또는 쉐어드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DR에 대한 기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캐시 레이어를 두시게 되면요. 밑단에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해서 또는 뭐 이레이저 코드 같은 걸로 더 그 내구장성을 보장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분리된 환경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IO를 이 캐시가 커버를 해주면서 성능적으로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선형적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클라우드 업체에서 경량 VM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OS 가상화 레벨에서 환경을 구축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원의 관리라든지 할당, 그 다음에 정책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들, 뭐 보안적인 정책, 네트워크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예 이 서버리스 환경으로서 구동을 하는데도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 부분에서는요, 데이터 가상화나 뭐 인터페이스 없이 이제 여러 이기종이나 또는 여러 클러스터에서도 같이 엮여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메시 또는 최근에는 가트너에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로 데이터들을 엮어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신의 MPP 구조의 엔진들, 이 MPP라고 하면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트리노라든지 스팍이라든지 이런 MPP 구조의 엔진들이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는, 여기서 카탈로그는 그냥 데이터 카탈로그나 백화점 카탈로그가 아니라 사실 다른 클러스터의 엔진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서 그 메타로서 가지고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와서 조인을 하거나 또는 조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분산에 더 특화돼서 더 빠른 성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집 부분에서는 사실 데일리나 먼슬리 이런 부분에서 요약을 생성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데서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나 또는 뭐 스트림 처리 엔진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쪽에서는 마이크로 배치 또는 아예 언바운디드 스트림 처리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엔진이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데이터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배치로 처리하시는 게 충분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냥 마이크로 배치로서 실시간적 것들을 커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처리 도구나 데이터 프로파일링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단계에서 이미 한번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내가 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는 수집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 들어오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건지 다 들어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방안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엄청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도구들로 풀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예 스토리지 단부터 그냥 저장이 처음 스토리지에 저장될 때부터 DB 엔진을 거쳐서 테이블화나 또는 제공이 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리니지를 파악을 하시고 각각 데이터 묶음에 대한 메타를 저장을 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시태그라든지 또는 여러 설명들을 달아서 활용하기 좋게 만드시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러면 리니지로서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제공되는 동안 어떤 변형이 있고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메타 또는 해시태그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분석 환경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DSML이라는 플랫폼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뭐 DSML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앤 머신 러닝에 대한 약자이고요. 결국은 분석가가 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 자체가 이제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5년 말씀드렸잖아요. 해당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분석하고 있는 환경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환경을 관리를 하고 이미 코드로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또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소스라든지 커넥션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과 공유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딸려 있는 모델 관리 도구를 통해서 모델 자체를 배포하거나 저장하거나 버저닝하거나 또는 해당되는 게 지금 실험을 위한 건지 또는 프로덕션을 위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 각 실험이 한 번에 만들어내는 물론 세상엔 천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면 실험을 돌리고 돌리는 동안에 이런 변화량이라든지 좀 더 최적화된 값을 찾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이런 도구를 통해서 더 편리하고 더 신속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장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선 지금의 데이터로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핵심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랩DB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종은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데이터도 제공돼야 되고요. 모델도 제공이 돼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리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각광이 되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모델에 대한 제공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몇 초 만에 또는 밀리세컨 레벨에서 몇억 건씩 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뭔가 아키텍처가 바뀌어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랩DB와 그 다음에 뭔가 API를 통해서 모델이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푸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KT 넥스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전체 데이터 클라우드 파이프라인의 그림인데요. 크게 실시간과 배치로 나눠져 있죠. 네, 수집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 넥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로우나 넥살 엔터프라이즈 프리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필요한 거는 플로우 파이프라고 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스토리지에 집어넣게 됩니다. 파일로 가져온 것들을 처리 레벨에서 스트림 처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엔더베이라고 하는 저희 아주 오래된 빅데이터 엔진 제품입니다. 뭐 빅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또는 SQL 이제는 뭐 파이썬이나 또는 자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단의 분석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석 환경에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하나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DBML, 그러니까 SQL을 통한 AutoML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셀프라고 하는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이런 노트북 분석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델 플로우라고 하는 모델을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엔답의 DT 모듈을 통해 갖고 제공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뭐
스토리지에서 가지고 오거나 또는 뒷단에 고속 조회를 위한 OLED DB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허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되고 있는 앱 또는 뭐 일선의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시각화로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랫단에 보여지고 있는 엑스레이라든지 거버넌스,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측면인데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뭔가 보여주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이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비식별화를 하거나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출을 하게 되고요.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메타를 관리하고 스토리지 레벨부터 제공 레벨까지 리니지를 추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주요 제품 몇 개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답이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 주력 제품이 되겠는데요. 엔답은 현재 6.0까지 개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오래됐어요. 이제 저희가 벌써 넥살이 2007년 문을 열어서 지금 벌써 15년 이상 개발을 했던 제품이니까요. 현재 6.0의 포커스는 당연히 말씀드린 컨테이너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제품이고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버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집어넣고요. 당연히 기존의 빅데이터와 다르게 서버리스로 내가 필요한 쿼리를 날렸을 때만 엔진들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고객별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성, 보안성은 당연한 부분이죠. 저희가 되게 강점으로 밀고 있는 안보코어에 대한 부분, 컬럼 마스킹이나 또는 레인저를 통한 ACL, 권한관리. 권한관리 부분은 엔더뿐만 아니라 저희는 스토리지 레벨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스토리지나 또는 개발 환경까지도 잘 연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 됩니다. 해당되는 제품이 이제 빅데이터의 중심에 있는 부분인 거죠. 빅데이터 엔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뭔가 작업 플로우를 구성하고 돌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넥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 제품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노드가 붙으면 붙을수록 또는 요청을 하시는 데이터만큼 늘려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CL이나 또는 안보코어에 대한 부분들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뭐 DR에 대한 부분, 멀티 사이트에서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KT의 목동과 천안을 연결해 놓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똑같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넥살의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데이터 플로우는 수집단에서 ETL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네.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또는 어디 있는 파일을 들고 온다라든지 또는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뭔가 IoT 기계에서 이렇게 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련의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대로 리스닝을 하면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구성할 수 있는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빅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멀티 클러스터 구성이나 또는 멀티 노드에서 병렬 처리하는 부분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우 파이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잖아요. 저희는 도대체 얼마나 데이터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병렬로서 유지를 하면서 여러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사용자 화면과 기능, 그 다음에 관리자 화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부분에서의 하나, 넥살 엔터프라이즈 북셀프입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드린 분석 환경인데요. 분석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서 기능으로 넣어놨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자원이 분배돼서 각각 분석가들마다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원이 지원될 때
GPU라든지 CPU, 메모리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고요. 협업 툴로서 공유 저장소가 노트북에 같이 제공이 돼서 해당되는 공유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노트북이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필요 없어요.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웹 서비스니까 그냥 어느 환경에서든 내가 웹으로 접속을 하시면 내가 작업하고 있던 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끄고 하면서도 유지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샌드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환경이 이제 외부에서 API라든지 배치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전달을 드리고요. 넥살 펑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라든지 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결국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노트북이나 또는 내가 분석 환경에 써놓은 코드에 DB에 대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IP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되는 연결 관리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넥살 펑션을 통해 가지고 노트북을 공유하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결국 북셀프라고 하는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분석가들이 말 그대로 고객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보안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성능적으로 문제없고요. 코드로 관리되고 있고 5년 뒤에도 분명 사용하신 코드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올랩DB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00억 건을 2초 내에 어떻게 보여드리지? 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잘 정리된 상태로 저장을 하면서 얘도 당연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잘 정리된 거를 바로 여러 필터나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전달 드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가 뭔가 인덱스를 각각 키별로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빅데이터에서 사용되던 그냥 키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약들을 탈피하고자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서는 안티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티필터를 통해서 인덱스가 잡혀 있지 않더라도 더 빠르게 조회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고성능의 조회가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질의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여기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내려가서 찾고 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필요하신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AI라든지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되는 라이프 사이클로 구성을 하셔서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나 또는 계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들 또는 혹시나 생겨날 수도 모르는 이런 리스크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승화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요, KT DS 이유진 과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T DS가 제안하는 기업 데이터 플랫폼 전환의 효율적 이관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KT DS가 제안하는 기업 데이터 플랫폼 전환의 효율적 이관 전략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 시장 트렌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다변화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적재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서비스가 대두되면서 고객 데이터 관리의 활용과 변화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화된 시스템에 적재된 파편화된 데이터들 간의 데이터 통합의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되면서
데이터 플랫폼 전환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플랫폼 전환 시 어떤 부분을 위주로 고려해야 될까요? 데이터 플랫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TCO, 총 소요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증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분석가의 손쉬운 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는 분야별 데이터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차트로 이 중에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연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는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관련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는 고용량의 복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이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이행 방안이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KTDS가 제시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적 이관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진단 컨설팅. 먼저 기업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현황을 진단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 전환 설계. 위에서 진단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 반복 실행 가능한 이관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셋, 자동화 기반 수행. 자동화 기반 수행은 위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검증된 툴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 이관을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AP 소스 전환이 가능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자동화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진단 분석 항목은 전환 대상을 식별하고 호환성을 검토한 뒤 메타 활용을 표준화하여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차례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전환 대상 식별 과정에서는 운영 시스템에 불필요한 AP나 대상을 식별한 뒤 데이터 표준 여부를 검토합니다. 호환성 검토 과정에서는 다양한 연계 솔루션과 신규 플랫폼 간 호환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는 기존 카탈로그 현황 검토 후 효율적 전환을 위한 별도 메타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 현황에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전환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전환 대상 최소화와 병렬 처리 제어 두 가지 방법으로 효율적 전환 방법을 수립하였는데요. 전환 대상 최소화는 불필요한 대상이나 중복 데이터를 삭제하여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최소화하고, 타겟 DBMS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전체 전환 대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렬 처리 제어에서는 대용량 테이블의 경우 이관에 적합한 작업 단위로 분할하여 작업이 실패했을 경우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였고, 운영 시스템의 부하 상태에 따라 동시성을 즉각적으로 제어하여 운영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화 기반 수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화 기반 수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 변환 자동화 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툴, 데이터 검증 자동화 툴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AP 전환 자동화 툴의 경우 이기종 DBMS 간 규칙성을 반영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AP 변환으로 이관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툴은 동시성 제어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영향도를 최소화하였고, 작업 스케줄을 먼저 수립한 뒤 이를 스케줄링에 올려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함에 따라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자동화 툴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검증 체크 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증을 자동화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였고, 복잡한 검증 단계의 자동화를 통해 검증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자동화 기반 수행에 대해서 각각의 예시 화면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데이터 플랫폼 전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시는 테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AP 자동 변환 툴로 버티카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한 예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테라데이터의 qualify no number 함수를 버티카의 limit over 함수로 자동 변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변환율은 약 80% 정도의 수준이고, AP 난이도에 따라 자동 변환하지 못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개발자들이 수작업으로 변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툴은 이러한 하나의 DBMS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DBMS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IBM PDA를 버티카 DB로 자동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AP 변환 자동화 수행 개발 시 몇 가지 AP 유형별 샘플을 먼저 추출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AP 변환율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수행 예시입니다. 맨 위에 있는 점선 박스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명령어입니다. 앞에 보이는 소스 테이블을 뒤에 있는 전환 대상 DBMS 타겟 테이블에 적재하는 명령어로 태그와 조건값을 이용해서 전환 날짜나 전환 대상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면 먼저 테이블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소스 테이블을 추출합니다. 이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실행 명령이 자동으로 수행되는데, 해당 명령어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운영 시스템의 부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작업의 동시성 수를 제어하고, 이를 병렬 실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데이터가 타겟 테이블에 적재가 되면 소스와 타겟 기준으로 데이터 건수를 검증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의 각 단계를 보시면 페이스 2, 3, 4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이와 같이 분기별로 처리함에 따라서 작업이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한 부분부터 재실행이 가능하도록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툴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작업 옵션은 작업에 대한 명령어 제일 앞단에 줄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점선 박스의 소스 테이블 앞을 보시면 숫자 2가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값을 2로 주면 소스 테이블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옵션 값을 3으로 줄 경우에는 전환한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에 적재하는 과정부터, 옵션 값을 4로 주면 이미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스 테이블과 타겟 테이블의 건수를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자동화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쿼리에 대한 기본 정보를 메타DB에 저장한 뒤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검증 쉘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데이터는 다시 DB에 저장되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결과값을 기준으로 오류가 탐지된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시 데이터 확인 후 재검증을 수행하여 전체 작업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드린 방안에 대해 직접 적용한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A사는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 반영 필요가 데이터 플랫폼 전환의 주요 니즈였습니다. 앞에 있는 고객의 니즈를 살펴보시면 사용자 수행 리포트에 대한 대기시간 불만, 실시간 분석에 대한 필요, 빠른 개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좀 더 고급진 분석 환경에 대한 요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 환경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플랫폼을 빠르게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사용자의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데이터 가상화를 도입하여 데이터 연동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AAML 분석과 실시간 분석 환경을 개선하여 분석 환경을 다양화하였고 API 제공을 통해 화면을 통한 데이터 연계가 좀 더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성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확장 및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에서 자동화를 통한 데이터 플랫폼 전환 기간 단축을 통해 초기 예상한 소요 시간에 비해 전환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고 사용자 리포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1배치 이후 자동 수행되는 사용자 스케줄링 리포트를 전환 전후 비교한 결과 최대 단축 시간이 10배 단축하였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 개선을 통해서 AIML 가상화와 같은 새로운 분석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고객은 IBM PDA와 사이베이스 IQ의 장비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이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시스템을 버티카 DB로 통합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ETL 작업과 스케줄 작업을 통합함으로써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시스템의 전체 가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스냅샷 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적재되던 데이터 방식을 리니어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테이블 정규화, 테이블 수직 분할, 또 데이터 적재 시 불필요한 로직을 제거함으로써 모델 개선을 통한 데이터 적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고객사에 처리되던 비식별 데이터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 비식별 데이터를 처리함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증가되던 부분을 대체키 도입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대체키를 도입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대체키 과정을 별도 레이어로 분리하여서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대체키를 전환함에 따라서 사용자 조회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저희는 데이터 모델링 개선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 용량을 48.5% 감소시켰고 배치 시스템 성능 향상을 통해서 1대1 배치 시간을 전환 전보다 26% 단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회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사용자 조회 속도가 약 40%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C사의 사례는 KT와 오늘 함께 참여한 KT 넥사일 간 협업 사례입니다. KT그룹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사업 시너지 확대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구축한 사례입니다. KTDS는 해당 사업에서 사업 수행 주관 부서로서 공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 수행 경험과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어셋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표준 관리하고 전체 흩어져 있는 각각의 기관별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KT 넥살에서는 국내 최초 GS 인증받은 빅데이터 솔루션 엔답을 공급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사의 통합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DX 플랫폼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KT그룹사 간 협업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저희는 국내 인증된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외산 솔루션 대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초기 비용을 20% 정도 절감하였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고객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를 활용, 유통하는 방안에서 각각의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 전략에 같이 발맞춰서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도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IT 공조를 통한 올인원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서 향후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전 진단과 자동화는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환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현황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비즈니스 영향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영향도 분석 환경 구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 KTDS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진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요. 설문이 띄어져 있을 텐데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KT 넥스알에 대한 문의가 접수가 됐는데요. 내년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타사 대비해서 KT 넥스알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승환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T넥스알은 하드비 개발된 이듬해인 2007년 창업된 회사고요. 국내 최초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현재도 넥스알 총 인원의 30%가 넘는 R&D 인력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R&D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서 빅데이터 기술 역량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넥스알의 빅데이터 플랫폼 제품 역시 글로벌 제품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과 품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드릴 수 있을 건데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앞서서도 계속 제가 강조드린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넥스알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맞는 이런 암호화 기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통한 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벌써 KT그룹만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이 30회사 이상, 그 다음에 한 3,000대 노드 정도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제품에 이제 노하우로 들어오고요. 저희 분석팀이나 운영팀이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빅데이터 환경을 제공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 부분인데요. 그런 구축에서부터 운영까지 다 엔드투엔드까지 분석도 말할 필요 없고요. 저희가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품만 만들고 제품만 공급해 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뭐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니즈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전문 인력 부족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모르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넥스알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컨설팅에 필요한 부분들, 분석부터 운영 이런 부분들 다
넥사알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요청 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진단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전 진단 기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유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진단 기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KTDS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석가분이 두세 명 정도 투입된다는 기준 하에 대기업의 경우 약 한 달, 중소기업의 경우 약 1,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저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서 전환될 대상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될 물량을 식별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승화 센터장님 답변처럼 당사 역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당사와 같은 여건을 가진 기업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얻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뭔가 전문가가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거든요. 뭐 도메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 업무랑 이 데이터를 밀접하게 잘 알고 계시는 도메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넥사알이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활용해 보심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KT 넥사알은 기존의 업무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넥사알 엔터프라이즈 북셀프와 같은 분석 환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런 편리한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구들을 쉽게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분석팀이 잘 마련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데이터 분석가들이 노하우를 담고 이론적인 부분이나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데이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로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귀사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미 있는 변화를 더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안정 운영을 위해서는 리소스 현황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의 관리가 필요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DB마다 서버의 상태 등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툴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DBA나 일부 관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 사용자가 자신이 요청한 쿼리의 진행 상황이나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리소스 현황 모니터링 툴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쿼리별 자원 사용량이나 쿼리의 진행 상황 등을 추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고객의 소속 조직과 연동하여서 특정 팀의 어떤 사용자가 자원을 과소비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요. 사용자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과소비되는 리포트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리소스 현황을 파악해서 자원이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에 쿼리를 수행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발표자분들의 오늘 진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화 센터장님부터 발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느 자원보다도 가장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부분의 조직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을 하고 고객의 차별화된 인사이트 발굴을 돕고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진 과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KTDS의 기업 데이터 플랫폼 효율적 이관 전략과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KTDS는 오늘 함께한 KT넥스알뿐만 아니라 이니텍을 포함해 KT그룹 IT 전문 역량의 협업 시너지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KTDS는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한 데이터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2023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전략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요. KTDS와 KT넥스알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